선배 그 마라탕 사주세요. 그럼 혹시 다오르도? 텅텅 후루 탕탕 후루루루루 텅텅 후루 탕탕 우르르르르. 야 오늘 이거나 좀 하지 그랬냐? 이거나 좀 하지. 달러박스 지금 만들면 1달러를 그냥 줍니다. 들어왔어요. 아, 1381원. 땅을 파면 뭐 100원이 나옵니까? 10원이 나옵니까? 무려 1,300원. 땅을 왜 자꾸 팝니까? 네, 깜장TV 5명이 모여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김현우의 돈단소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리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누구한테 한 얘기죠? 고생한 사람들께 누군가 네, 고생하셨을 거예요. 있으실 겁니다 아마. 약간 뭐 파워레인저 캡틴 플랜이다. 아, 이거요? 땀불바람. 아, 저는 볼 때마다 고깃집 회식 같아요. 그 종업원들 점심 먹는 그 네, 느낌이. 명륜진 사갈비 알바 모임입니다. 네네네. 5가지 입을 하나로 합치면 아유, 아무튼 이렇게 농담할 데가 없어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아, 네. 네. 예. 지금 환율이 미쳤습니까 혹시? 환율이 정말 이제 달러 환율이죠. 네.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27일이었죠. 어제가 그렇죠? 맞나요? 맞습니다. 27일 28일. 날짜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만 좋아요. 빨리. 중요한 걸 까먹. 어제 한 1,394원 넘어가기도 했었고 네. 오늘 지금 바로 방금 전에 확인하니까 1,382원 네. 1달러에 네. 1,400원 근처 왔다 갔다. 거의 진짜. 네. 1,400원이라는 게 과거에 진짜 우리나라 위기가 있을 때 볼 네. 수 있을까 말까한 숫자라서 네.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여서 우리나라에서만 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음. 달러가 비쌉니다 지금 전 네. 세계적으로. 일본도 난리에 지금. 네. 뭐 환율이라는 게 아 사실 일본 좀 걱정이에요. 일본 걱정을 일본 왜 합니까? 사람입니까? 엔저가 지금 심각합니다. 일본 걱정을 왜 하냐고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진행해 주시죠. 네. 할 수도 있긴 네, 해요. 일본 여자친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네. 엔화든 원화든 위안화든 유로화든 네. 달러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럼 언제까지 가고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네. 사실 달러가 오르는 이유, 뭐 네. 어떤 환율이 움직이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 달러 자체의 몸값이 비싸고 다른 통화 가치도 더 이제 낮게 유지를 하려는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우리나라 돈이 만약에 싸게 되면 유리한 건 뭐냐면 수출에 좀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걸 살 때 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1달러짜리 물건을 갖다 팔았는데 만약에 1달러에 1,000원이었을 때는 우리나라 돈을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1달러를 벌어와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1,000원이었는데 만약에 1달러에 1,4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똑같은 물건 한 개를 팔아도 1,400원을 벌 수 있는 400원 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게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땡큐. 유리한 거예요. 땡큐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에도 똑같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중국은 오히려 위안화를 더 약세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중국과 커플로 묶여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중국 경제나 한국 경제가 같이 움직인다. 우리 커플 아닌데. 네, 커플 절대 아니에요. 사귄 적이 없는데요. 디커플입니다. 절대 아닌데 네. 경제가 움직이는 방향이나 이런 추이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뭐 무역 의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경제만 헐헐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네. 중국이 어려우면 한국도 어렵고 네.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죠. 그 네. 견제 중에 하나가 관세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중국 니네 물건 들어올 때 세금 더 많이 내.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내 생산한 게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네. 세금 많이 내고 미국에서 비싸게 팔릴 테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방어 조치로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관세를 올리니까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네. 네. 수술 이게- 많이 하려고. 아니 지금 자 봐봐요. 네. 자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지금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 있죠. 우리가 나라 돈 가치가 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점은 네. 뭐 수입 물가 비싸지고 외국에 나갈 때 돈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그렇죠. 이제 안 좋은 점들이 있죠. 네, 안 좋은 점들이 있어요. 네, 그 원인까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나요? 네, 그거 왜 환율이 이렇게 된 건지까지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경기도 좋고 뭐 금리도 높고 하니까 네, 미국이 돈 가치가 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센 나라야.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는 낮아졌어. 네. 우리에게 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혹은 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더
돈 벌 수 있는 방법, 아니 우리 돈 지키는 방법 뭐 있냐? 아. 그거로 바로 갑시다. 그게 다 필요 없고 뭐 하면 되냐? 달러 사요 말아요 지금. 네, 어떻게? 아, 근데 사실은 환율 왜? 전망이라는 게 네. 전문가들도 내놓지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게 어차피- 당분간 오래 갈 것 같다. 당분 오래 가요? 왜요? 배경 그러니까 좋은데. 그 얘기 지금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중국 얘기 나와가지고. 중국.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나 중국의 위안화 가치나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 그러면 중국이 이 위안화 약세를 얼마나 끌고 네. 갈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원화 가치도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일부러 자기들 걸 좀 떨어뜨리는 떨어뜨리고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있다는 네. 거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장벽 올렸을 때 네. 과거에 한 것처럼 이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그걸 방어를 할 텐데 네. 지금 슬슬슬 이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 그러면 뭐 미국과 중국이 당장에 관계가 더 좋아질 리는 없고 이제 대선도 남아 있는데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좀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 같으니 음. 거기에 커플링 되어 있는 우리나라 원화 원화도. 가치도 음. 계속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네. 그러니 이 지금 달러 강세 상황이 당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오히려 더 상승할 수도 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네. 뭐 1,400원, 1,500원 가는 걸 네. 손 놓고 있을 네, 수는 환율 없잖아요. 방어해야죠. 네. 어떻게 해요? 자 걸렸어. 그건 이제 거기 하느니 해야죠. 기재부하고. 하느니 어떻게? 달러를 사들이는 거를 이래야죠. 풀어. 네. 이래야 된다고요? 달러를 막 풀어 시장에. 네. 사실 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건 달러가 비싸졌다는 거잖아요. 네. 뭐가 비싸? 수박, 딸기, 바나나, 오이가 있는데 오이값만 수박. 막 치솟아. 아 수박 얘기는 또 왜 꺼냅니까? 수박도 이거 왜? 적절하지 겨우지가 않습니다 수박. 정치물이 담뿍 들어가는. 왜? 여름이면 수박이죠. 왜? 수박은 뭐. 신명이냐 여기 이명이냐. 아, 여기 아끼는 수박 거예요. 없습니다. 아, 그게 뭐야? 새로운 미래로 가세요. 아니 뭐, 넌 이상한 세계에 와 있는 거지. 아니면 어디 가서 수박을 얘기해도 수박은 그걸 빡 짜게만 안에 빨갛고 수박 얘기 맛있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감별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일로 근데 안 만약에 알았어. 여기 값이 올랐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이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이가 네. 부족하니까 그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이의 양을 늘리거나 네. 오이를 사는 사람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비싸다 그럼 달러를 풀어. 네. 달러를 아니면 못 사게 만들어 하는 건데 그렇게 대놓고 나라가 갖고 있는 네. 그 달러를 풀면 뭐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털이 박힐 수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간접적인 조치예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 달러 부족해? 그러면 우리가 달러 부족할 때 꿔줄게.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 이런 이제 통화 스와프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 네. 외국 뭐 그렇게 합니다. 네. 통화 그러니까 스왑. 지금 내가 달러가 당장이 부족한데 네. 네. 그걸 어디서 갖고 올 데가 없으면은 옆 나라 일본하고 체결해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부족할 때는 니네가 달러 좀 줘라. 마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일본에다 뚫어놓은 것 그렇지, 같은. 그렇지. 이건 보통 이제 다른 나라하고 뚫어놓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가 뭐냐면 하느니 국민연금하고 하는 이 행동이 있어요. 네. 뭐냐면 국민연금하고 이제 그 달러 스와프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아 니네가 달러가 필요할 때는 딴 데 가서 쓰지 말고 우리 거 가져가.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 자산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필요하겠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이제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국내 시장의 가장 큰 손 누구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잖아요. 음. 연금 준다고 막 삼성전자 주식 팔고 뭐 하고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충격 클 테니까 네. 외화 자산을 점점점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뭐 미국 애플 주식을 사든 엔비디아 주식을 사든 원화를 가지고 가서 살 수는 없으니 네. 그 주식을 살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한다고 달러 가격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니네가 가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시장에서 바꾸지 말고 네. 돈 필요하면 달러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해. 하는 우리한테 얘기해. 땡겨다 써 일단. 그러면 한은에서 국민연금에다 달러를 주면 결국은 그 달러를 가지고 살 테니까 우리 외환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치겠죠. 네. 그렇게 안정되는 효과가 1번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아, 이거 불만인데. 왜요?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어떤 그럼 게요? 국민연금은 네.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의 노후, 노후를 위해서. 네. 뭐 어떤 그런 국민 노후를 위한 보장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예? 뭘 봐요? 성경책이에요. 네. 아무튼 뭘 봐요? 그 국민연금이 노후를 위해서 있는데. 근데 왜 그거를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아 근데 어차피 국민연금이 목적과 취지에 전혀 어. 다르지 그렇진 않는. 않아요. 어차피 할 건데 네. 애플 주식 살 건데 달러를 여기서 살려고 보니까 아니 야, 우리가 같은 팀이라고 네. 제가 돈 필요하다고 김현우 소장님 지갑에 손 대면 납득합니까? 그거를 몰래 손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한테 피해가 가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도 피해가 안 가고 오히려 우리나라 그리고 환율 스와프도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딴 데하고 이자도 우리가 사실 내는 거 딴 아닙니까? 데하고 매주면 그렇겠지만 우리끼리 하잖아요. 우리끼리 왜 엄마, 국민연금에서 아빠 털어가느냐 이게 저는 본질이에요. 털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와, 반성하십시오. 이거 막무가내로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네. 아니 어떻게 국민연금? 이거 공부 많이 하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 진짜? 네, 반론. 자, 만약에 그럼 국민연금이 하는과 그런 걸 안 하면 네. 다른 곳에서 달러를 빌려오거나 지금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여야 돼요. 그러면 달러 가격이 확 치솟겠죠. 네. 그러면 더 부작용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리고 그거는 해외 주식을 팔게 되면 원화로 바꾸고 다시 바꿀 이 저기 뭐 반납 뭐라 그러죠? 상환을 할 테니까 떼어 먹힐 일도 없는. 그러니까 근데 국민 이런 걸 하려면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죠. 이게 국민의 법으로- 동이요? 네. 국민연금의 돈을 뭐 어떻게 쓰려고 국민의 동의가 전혀 없이 간접적인 과정도 아니 없이 국민연금이 지금 여기저기 투자하는 거는 동의 받았어요 혹시? 뭐요? 저기 그거는 국민연금이 김태형 이사장한테 여쭤보세요. 국채도 사고 주식 투자도 하잖아요. 네. 야당이에요? 나요? 네. 특검 죄송합니다. 필요한가요? 말 잘못 꺼낸 거 어쨌든 아니에요? 그 목적에 맞는 취지로 가야 된다라는 게 네. 문제의 본질이에요. 뭐 부작용- 이자도 사실은 다 꺼내 가고 그 외국인의 ATM 노릇밖에 안 된다는 게 제 어떤 비판의 요지입니다. 국민연금. 외국인의 ATM. 한국은행이랑 하는 건데. 외국인은 잠깐만. 좀 약간 너 잘못 본 다음 나는 코너 잘못 잘못 본 것 같아요. 사퇴하세요. 다음 코너 거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다려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 결론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비싸진 상황,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 돈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본 등과 일본 같은 나라와 이제 스와프를 체결하든지 네.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 같이 큰 돈을 국제적으로 굴리는 곳에서 이제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다시 이제 갚아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아 근데 네. 그럼 이렇게는 질문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지금 별로 빌리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야. 근데 억지로 네. 빌려야 되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억지로 아니에요? 빌려가라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투자 그 국민연금이 그러면 애플 주식 살 생각도 없었는데 사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운용 계획이라는 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서까지 네. 뭐 달러를 갖다 시장에다 풀어라 아니면 달러 사지 말아라라고까지는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건 너무 복잡하다. 얘기하면 머리 아파질 것 네, 같으니까 올해 너무 요거는 저 복잡하게 가지 킵할게요. 맙시다. 네. 근데 이거 알아두면 재밌긴 한데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자랑할 만한 얘기는 하는데 뭔데요? 요새 술 못 마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준비한 거 해주세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시죠. 근데 뭔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네. 국민연금하고 하는하고 하는 행위가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그 국민연금에다가 하는이 환해지 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환해지. 돼. 예, 네. 환해지까지는 안 해도 돼요. 아니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요. 그 얘기. 어려워져서? 예. 그 얘기는 술자리에서 자랑도 못 해. 야, 어느 술자리 가서 야, 환했지 국민연금이 말이지. 이 얘기를 어떻게 아 왜 나도 여의도에서 술 좀 먹게. 안 돼, 안 돼. 언제까지 상한 아니야, 문화가 있어야 궁금해하지도 되냐고요? 마. 예. 화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봐. 화냈지. 대박이다 했지. 이거. 야, 환했지. 아. 환했지. 해지한다. 그 아니 근데 위험하게. 우리가 맺을 건 맺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통화수합으로 설명을 한국은행에서 안 해주면. 돈을 달러를 가지고 네. 왔는데 별로 그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투자를 예를 들어 100억 달러 투자를 할 건데 네. 100억 달러만큼 해외 주식을 살 건데 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우리 원화로 내잖아요. 네. 그걸 외환 시장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네. 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외환 시장에다 바꾸지 말고 네. 한국은행에서 바꿔. 네. 여기서 바꾸게 해줄게. 네. 요걸 체결한 거라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네, 그걸 네. 환율을 어떻게 방어하냐는. 요거는 이제 적극적인 방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을 자극하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라는 구멍가게에서 사가지고 가는 거니까 네, 네. 전혀 시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환해지라는 거는 네.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환해지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외화로 바꿨잖아요. 1달러에 1,400원으로 바꿔가지고 애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샀어. 그런데 애플 수익이 잘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꿔오려고 보니까 달러가 그때 당시에 보니 1달러에 1,400원이 아니라 1달러에 1,000원이 돼 있더라. 네. 그럼 바꿔오면 손해가 발생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뭘 하냐면 화냈지. 지금 1달러에 1,400원으로 내가 달러 환전을 하는데 1년 후에 이 돈을 갖고 오더라도 1,400원으로 바꿔줘. 그때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고정해 시켜줘 네. 라는 요청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여기까지 네. 이해되세요? 네. 아니 댓글에도 누가 화냈지 이런 얘기 있네. 아, 그만해요. 네, 네. 이해됩니다. 네. 모두를 다 데려갈 생각하지 네. 마시고. 아유 모두를 다 데려가야 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데 근데 그거 꺼내지 말자고 했잖아. 아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냐면 제가 만약에 해외 투자를 하는데 저한테 현우야 나한테 $100만 빌려줘. 그리고 네. 그 $100를 갚을 때 미래 1년 후에 환율이 상관없이 무조건 나한테 그건 지금 환율로 네, 고정을 시켜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를 지금 어디선가 빌려가지고 시장에 팔아버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판돈이 1,400원이 생기죠. 네. 1,400원이 아니라 14만 원이 생기죠. 네. 그럼 14만 원을 계속 그냥 저는 통장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한테 $100를 갖고 오시면 이 돈을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저는 빌린 그 이자 비용을 좀 낼 텐데 네. 그것만 청구를 하면 돼요. 네. 그럼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100억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디선가 그걸 은행에다 요구하면 은행은 알았어 국민연금아 $100억 딴 데다가 내가 빌려올게. 그래서 해외에서 빌려와서 그걸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팔아버립니다. 아. 그럼 $100을 판 현 원화가 생기죠. 네. 원화를 갖고 있어요. 그럼 네. 시장엔 $100억 풀렸죠. 돈이네요. 네. 예. 요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그래서 해줄 수 달러를 있는 좀 풀어줘가지고 네, 오르는 그렇죠. 걸 조금은 막는다. 네. 달러를 시장에다 풀어줄 수 있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아, 그래도 국민연금 최은경 오케이, 기자가 오케이 좀 하면 낫다, 낫기는. 누가 화냈나요? 빨리 넘어가. 인텔리예요, 인텔리. 네. 그래서 인텔리 어쨌든 네. 그냥 그냥 우리 지금 환율 시장이 굉장히 네. 좀 불안한 상황인데 그 네. 원인은 어쨌든 중국과 우리가 커플링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미국도 달러가 워낙 강하고 지금 네. 그죠? 그리고 네. 미국도 그러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네. 달러 값이 좀 떨어지게 될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 바로 또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 대선이 있어서 9월에나 한번 할까 말까. 네, 네, 그다음에 네. 대선 눈치 보고 그 다음에 11월에 할까 말까 이런 네. 상황이라서 네. 당장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수준이 좀 유지가 오래 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동접은 해지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떡합니까? 동전 막 떨어져요? 야, 미리 좀 네, 걸어놨어야 안 된다고 되는데 했지, 이거. 내가. 간접은 왜 인버스로 가는 겁니까? 안 된다 했지. 앞에 뭐 하나 깔고 갈 거야. 다음에 갑니다. 뒤에 꿀팁 있어요라고. 지금 팁 갑니다. 이제. 여러분 죄송해요. 네. 제가 여러분 통장에 한 1,300원씩 다 꽂아 드릴게요. 누구한테요? 국민 배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 갑니다. 지금 보고 네. 계신 5,900명 이분들께는 네. 일부는 못 드릴 수 있지만 일부는 대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뭔데요? 아니, 막걸리도 안 주면서 무슨 첨삭. 아 막걸리 나 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갖고 왔다 참.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아, 진짜로. 핑계 아니, 댑니까? 막걸리도 안 주면서 무슨 아이, 빨리 예, 예. 넘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돈을 얻으려면 네. 이제 환전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해외여행 가게 되면. 근데 예전에는 네. 은행 가가지고 나 $100 바꾸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가보셨나요 최근에 해외? 네. 뭐 갖고 갔어요? 어플로 다 하죠. 그쵸 어플로 갖고 가거나 아니면 카드 하나 발급받아가지고. 네. 근데 그 어플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라든가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그런 카드를 가지고 가면 네. 이제 그거와 연계된 시스템으로 이게 좀 싸게 환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실제 지폐가 아니라 전산상의 지폐로만 바꾸는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환전 수수료거든요. 네. 환전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앞서 1달러에 1,381원입니다라고 하는 건 기준 환율이고 네. 이걸 달러를 우리가 환전을 하러 비싸지, 은행에 비싸지. 가게 되면 마진을 붙여요. 네. 그렇죠. 살 때는 이거보다 수수료를 좀 내는. 한 1.5% 정도 비싸게. 비싸게. 그리고 팔 때는 기준보다 1.5% 네. 헐값에. 네. 그래서 한 3% 정도 아니 정확히는 3.5% 정도. 네. 이 마진폭은 조금 은행마다 다른데 이걸 남겨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가가지고는 살 때 비싸게 팔 때 헐값에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건데 네. 은행이 환전 수수료 무료, 뭐 환전 수수료 90% 인하 뭐 이런 이벤트는 뭐냐면 네. 아 당신이 살 때 1.5% 이거 우리가 웃돈 받는 거 이거 무료로 해줄게. 네. 요 뜻이거든요. 네. 환전 수수료 무료라는 건. 네. 그리고 다시 달러를 갖고 와가지고 해외여행 끝나고 와서 은행에다가 저 이거 원화로 바꿔주세요라고 할 때 이 네. 환전 수수료 있죠. 이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재환전이라고 해요. 이거. 네. 그런데 지금 앱들 뭐 이런 거 왜요? 왜요? 아, 지금 계좌번호 찍으면서 빨리 네네. 1,300원 정부가 넣느라고 지금. 빨리 넣어달래. 그러니까 네네네. 기다려요. 기다리시면 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십니다. 예. 아, 설명 짧게 하고 빨리 어떻게 해? 자,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환전을 하실 네. 분들은 네. 이제 해외 어디에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은행들이 각각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거야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고 화면으로 네. 준비돼 있죠.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제 환율 우대율이랑 수수료 뭐가 얼마나 다르냐 그리고 뭐 한도 이런 것들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편한 거 쓰시면 되는데 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여행지에서 쓸 수 있느냐 네. 통화 종류. 그러니까 뭐 달러는 당연히 모든 지금 달러, 위안화 이런 엔화는요? 정도는 다 해줍니다. 엔화도 가능하고. 다 되는데 네.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제3국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찾아보셔가지고 네.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하시면 된다. 그런데 얘네들의 사용은 여기에 이제 뭐 회원 가입하고 뭐 하고 충전해 놓고 환전하고 하면서 그 카드를 발급받아야 돼요. 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굳이 그 연회비 내면서 신용카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고 체크카드 발급받아가지고 그 카드 갖고 가서 해외 ATM기에 집어넣으면 거기 현지 ATM기 수수료 외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아, 네. 현지에서도. 트래블 카드. 네. 네. 아. 뭐 트래블 카드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카드 있어요. 여기 제휴된 카드들이 네. 그걸로 뽑게 되면 수수료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당장 나 내일 출국인데 네. 지금 카드 신청하면 안 오겠죠. 네. 일주일 걸리니까. 그래서 출국에 바트다라고 한다면 실물 카드 못 쓰겠다라고 한다면 태국이나 싱가포르, 대만, 괌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GLN이라는 서비스. GLN. 네, 이거 가면은 마치 이제 네이버페이 그 가맹점들 QR 코드 이렇게 네. 갖다 놓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GLN 가맹점에는 그 네.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네. 바로 내 통장에서 이체를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싸고 네. 편리하기도 하니까 그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써보시면 네. 되고 트래블 카드를 긁을 수도 있어요. 긁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전을 하지 말고 이걸 만들어다가 그 안에 연결돼 있는 통장에 돈을 넣어 놓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넣으면 네가 저기 베트남 갔을 때 네. 그걸 바로 그냥 긁어서 현지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큰 수수료 없이 그런데 ATM에 넣어서 돈을 베트남 돈을 뽑을 뺄 수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은 100만 원을 베트남 동으로 환전을 네, 해야 네. 되잖아요. 그 안에서 앱상에서. 네, 네. 그건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 가능해요. 아, 진짜 좋아졌네요. 네. 그러니까 뭐 나 한 뭐 50만 동만 뽑을 건데 네. 근데 예전에는 얼마 쓸지 모르니까 많이 왕창 가져가고. 환전해가지고 다시 나왔을 땐 돈 남고 막 면세점에서 네. 억지로 쓰고 그랬는데 그럴 일이 없다는 맞아. 거죠. 옛날에는 그 시티 카드만 그게 됐었어요. 오. 특히 유럽 갈 때는 그래가지고 그 오, 시티 카드를 유럽 좀 갖고. 가셨어요? 아니 저는 정말 전생 같네요. 근데 이제 그 전생이에요? 카드를 들고 네. 거기 들어가면 바로 그냥 뽑을 수 있으니까 특히 한 달씩 만약 여행을 간다. 네. 현금 한 달씩 들고- 갔어요? 아이 뭐 전생 같네요. 부자네. 자, 근데 여기 와. 옛날에는 막 이렇게 와, 체인 2중 3중으로 네, 복대 전대. 안에다가 그 전대 네. 안에다가 이거체. 이거 비닐봉투 소매치기 안 감아가지고 당하려고. 여기다가 체인 넣어가지고 목에 감고 체인이요?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너무 TMI. 시티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네. ATM에서 그때그때 뺐을 수가 있었고 어. 별도의 수수료가 없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이제 배낭 여행객들한테는 시티카드가 이용했다. 굉장히 옛날에 유용하게 쓰였다. 너무 옛날입니다. 근데 네. 지금은 뭐 이런 트래블월렛이나 이런 거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들이 다 그 기능을 한다. 네. 아니 요즘 근데 웬만한 카드를 다 해외에서 그냥 긁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긁을 수 있는데 그 옛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수수료나 뭐 이런 해외에서 것들이 엄청나잖아. 긁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수수료가 막 그래. 1.3%씩 몇 년도예요, 붙어요. 그때? 뭔 수수료? 아니 근데 지금도 그래요. 네트워크 네. 지금도 일반 네트워크 카드 수수료? 갖고 가가지고 뭐 신용카드 참여정보 갖고 와서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럼 네네. 어떤 식이냐면 이걸 긁고 나면 나 네. 분명히 10,000원을 긁었는데 그러니까 뭐 10달러를 긁었는데 그래. 거기 세금 있죠, 동네 세금 아. 있죠, 뭐에다가 거기 수수료 ATM 있죠, 수수료 거기다가 있지, 네트워크 나중에는 수수료 있지. 네트워크 수수료가 1점 몇 프로가 붙어가지고 네. 나 분명히 10만 원짜리 샀는데 13만 원, 14만 원이 나와 있어요. 한국에 오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일일이 뭐 이거 다 해갖고 또 뭐 무슨 통장 만들고 뭐 이거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아 근데 이거 카드는 금방 만드니까 돈이 많으면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네. 아 그럼 그냥 긁어도 되긴 서민들 돼요.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중산층 서민 얘기니까요. 아,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대학생은 안 아. 보니까 네. 저는 대학 끝날 때 뭐였냐면 네. 환율 기준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걸어놨어 예약 환전을. 아. 그래서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 환전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아, 돈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쌀 때 쭉 평소에 그냥 그때 모아놨다가 대학생 때 그런 관심이 있었어. 아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뭐 하셨어요? 아니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간다 그러면 내가 달러를 1,400원 이상 사실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기준에 1,200원이 있어 마음속에 네. 그럼 예약을 걸어놓으면 그 알아서 그냥 제가 그때 사놓고. 네, 계속 그냥 평소에 사는 거예요.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놀러 갈 때 그걸 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유가 있으셨네요. 여유요. 여유가 뭘까요? 한동훈 화법으로. 혹시 여유가 뭔지 네. 아시죠? 요런 방법들로 방어했습니다. 환전하면 조금은 아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1,380원 정도를 제가 드릴 텐데요. 네.
뭐냐면 카카오뱅크에서 재미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 달러 광고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거 진짜 광고 좀 받아오세요. 이거 얘기를 하려다가 네. 광고도 아니고. 요런 거는 진짜 광고 받아가지고 어. 홍보해도 충분한데. 네, 받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카카오뱅크에서 달러 네. 박스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달러 네. 박스. 네, 그냥 계좌예요. 만들면 똑같이 이제 계좌인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넣어놓는 놓는 거예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트래블월렛 앱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네. 여기 있는 돈을 끌어다가 트래블월렛에 갖다 뭐 땡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달러 박스에 환전만 해놓고 환테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1,500원 갈 것 같은데 그러면 1,400원 넣어놨다가 1,400원 환전했다가 나중에 1,500원 내면 팔고 요 환테크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1,300원, 1,380원씩 다 드린다고 한 게 뭐냐면 네? 요 달러 박스 지금 만들면 1달러를 그냥 줍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광고다. 그래. 1달러 그냥 지금 줘요. 와 이거 광고. 만드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계좌 있으시면 만드는데 한 5초도 안 걸려요. 동의 누르면 끝이에요. 아. 근데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바로 입금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달러를 입금하는 중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왔나 나? 그래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1,300원? 1달러를 다 준다고? 1달러를 오. 줍니다. 이거 진짜 너무 광고 같은 느낌이다. 그러네요. 이거 잘라가지고 전혀 아닌데. 보냅니다. 1달러 들어왔죠. 진짜 들어왔네. 1달러 들어왔어요. 1,380 추가 1,381원. 네. 꺼내기 한번 꺼내기 해볼까요? 달러 입력 1달러. 그럼 이거를 그냥 꺼내서 내 다른 통장에 넣어놔도 돼요? 네. 달러 꺼내시겠어요? 꺼내기. 지문 인증. 좋습니다. 이건 뭐 괜찮네. 지금 1,381원 번 거예요. 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좋아요. 1,380원 벌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께 받은 분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받으신 분은 제가 아까 일부는 못 드립니다라고 한 게 이미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못하고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5천 그래. 오, 좋다. 이거는 괜찮다. 땅을 네. 파면 뭐 100원이 나옵니까 10원이 나옵니까 무려 1,300원. 땅을 왜 자꾸 팝니까? 원래 땅에는 돈이 없습니다. 팔 땅이나 있었으면 네. 좋겠다. 이씨. 저기 어디에요? 6-1 광고 바로 위에 뭐 판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씨, 또 대왕고래 갑니까? 대왕고래. 하여튼 여러분께 오늘은 그래도 모두 그러네요. 다 이건 좀 1,380원씩. 팁이네요. 네. 어. 뭐 1,380원이 작은 돈 아니죠. 네, 클릭 몇 그럼요, 번으로. 그럼요. 네. 네, 그렇게 훌륭합니다. 드릴 수 있었다는 네. 거 오늘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네. 일단 현금 이렇게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있으신 분들은 대출은 이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확실히 몇 백만 원 아껴 드릴 수 있는. 이미 지금 있는 사람이요. 이미 있는 사람이면 몇 백만 원 갈아탑니까? 확실하게 아껴 드릴 수 있고 뭐 대출을 진짜로? 받으실 분들도 향후에 나갈 돈을 좀 줄이고 받은 사람은요. 받은 사 참담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뭐 받았습니다. 네. 무슨 대출 받았어요? 고정금리? 끝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빨리 저 요약만 해주시 1분대로 요약해 주시고. 오케이. 세 줄 요약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있고 변동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네. 변동금리는 6개월 혹은 1년마다 한 번씩 금리가 시중금리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네. 고정금리 대출은 5년 동안은 고정되고 그 이후에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이 되네요. 네. 근데 보통 이걸 혼합금리인데 고정금리라고 부르는데 이 고정금리 상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까지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네. 벌어진 거고 왜 이렇게 떨어진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맞아요. 대출금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은행도 어디 우리한테 대출을 해줄 때는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 와서 대출을 해줘요. 네. 변동금리 상품은 우리가 하는 예적금, 그 예적금의 돈을 가져다가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고정금리 상품은 뭐냐면 은행이 발행하는 5년짜리 채권이에요. 시장에다가 은행이 5년 뒤에 갚을게요 네. 돈 해가지고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가 그런데 지금 몇 프로냐? 3.5%예요. 음. 그러니까 은행이 3.5%의 돈을 빌려다가 우리한테는 2%대로 왜? 보여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은행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왜요? 그냥 그럴 리가 있겠냐 말도 안 되지라고 네. 하는데 추측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작년 4월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이거 막 늘어나고 변동금리에 네. 노출되니까 네. 고정금리 대출 좀 많이 팔아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아. 작년 말에 은행이 전체 대출 나간 것 중에 고정금리 비중이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100억 원의 대출이 나갔다면 18억 정도만 고정금리인 네. 거예요. 네. 대출 잔액 중에. 네. 이거를 올해 말까지 30%로 맞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은 아. 연말에 대출이 총 얼마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좀 땡겨놓는 미리 좀 거구나. 땡겨놔야지 연말에 어. 변동금리 대출을 팔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파는 이유는 뭐냐 짐작해 보면 네. 이제 금리가 좀 떨어지겠구나. 그럼 아. 사람들은 자 그럼 떨어질 것 같으면 변동금리 받으시겠어요? 고정금리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변동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럼 변동금리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고정금리 미리 팔아놓은 게 30%가 없으면 이거 나중에 가지고 정부한테 욕 먹으니까 미리 쟁여놓자 일단. 아니, 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 한 30%는 무조건 고정금리로 줘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변동받으면 변동으로 받으면 은행은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난처해지죠. 지금 미리 빨리 고정으로 대신 싸게 네, 좀 싸게. 손해 보더라도 그쵸. 내놓는다.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지지. 자, 아니 근데 근데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조금 뭐 고정금리로라도 채워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네, 네. 가계 부채가 안 그래도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가 있는데 줄었다니까. 가게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사실은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을 150만 원 매달 갖고 있는데 금리가 늘어나서 이제 180 내야 된대. 네. 그거 가지고 하우스 푸어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행복이 네, 줄어듭니다. 행복을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돼서 여러 가지 내수 문제도 막 쌓이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충격을 완화하고자 이제 고정 좀 팔자. 우리나라만 비중이 이렇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빨리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걸 받는 게 좋으냐 아니면 네? 금리 떨어지는 걸 기다려가지고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게 좋으냐? 네.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 무조건 받아야지 고정금리. 무조건 이건 받아야 돼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2%라니요. 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건 코픽스 금리예요. 네. 우리의 예적금. 그런데 그 금리가 코픽스도 한 3.5 정도 됩니다. 네. 오케이. 이 변동금리 대출의 이 3.5에다가 플러스 시킨 게 약 4%대 초에서 3% 후반대예요. 네. 이게 2%대까지 떨어지려면 지금보다 2%포인트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거의 없어. 하는 기준금리가 그 정도는 떨어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0.25%씩 한 여덟 8번을 번.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는 매달 할 일이 금통위가- 없으니까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아무 은행 가면 다 해줘요? 이 고정금리. 아니요. 하나 농협 빼고 다 해요. 농협은 그런데 안 되고. 농협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자기 은행들 나름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겠네. 어디는 네, 2% 후반이고 네. 어디는 3% 초반인 게 아. 자기네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는 비교를 해보시고 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과거에 받아놓으신 분들 네. 변동금리 대출 갈아타기? 그냥 갈아타세요. 갈아타고. 아. 이런 걸로 아, 갈아타시면 이거는 돈 낸다. 진짜.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아, 이건 돈 돼. 행복감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네. 네, 이건 돈 확 된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근데 고정 5년을 받았는데 네. 근데 그 안에 또 갈아탈 수도 있는 갈아탈 거예요? 수 있어요. 있죠, 다만 있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아. 정부에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내놓은 게 뭐냐면 네. 야 중도 상환 수수료 그거 왜 받아? 근데 사실 그거 받아야 받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왜 받아? 네. 라고 정부가 해가지고 아주 중도 상환 훌륭합니다. 수수료 합리화 뭐 이런 방안을 네. 추진한다고 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이것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싼 거는 좀 지금 빨리 받아둬라. 받아라 대출. 뛰어갑니다. 네, 은행으로 1% 되면은 달려가서 무조건 갑니다. 네, 이거 대출. 받아가지고 그 네. 돈 가지고 딴 데 저금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줍니다. 그럼. 그렇죠. 이거 많이 했습니다 또 요즘. 아, 하다못해 저기 채권도 한 4%대까지 그러니까. 나오니까. 자, 오늘따라 유독 조용하신 우리 신혜영 기자님은 네. 뭐 경제 관련해서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나 이해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식이 대출- 한 뼘 네, 성장했어요. 대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받습니다. 네. 무조건 받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받을 일이 없어도 받아요? 아, 그러니까 아, 받아 딴데 놓잖아요. 넣어놔? 2%로. 딴 데 일단- 넣잖아. 일단 그러면 받아놔. 저한테 넣으세요. 이런 놈들이 사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돈 맡겨라 이런 거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해도 그건 가사기예요. 네. 좋습니다. 제발 그런 거 네. 묻지 마시고. 자,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이제 마무리 해야 마무리? 되는데 우리 아, 그러네요. 저 소장님은 예. 저희가 제작한 이 티셔츠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거 질이 굉장히 좋네요. 네, 이거 굿즈로 파실 톡톡하죠. 생각은 없나요? 얼마에 팔면 사실 건지요? 아니 사진 않습니다. 돈 주고는. 아 왜요? 제가 좀 전에 굿즈로 파실 생각은 없나요라고 물어봤는 게 뭐냐면 네. 그거는 생각하지 마셔라. 아. 왜요? 와. 왜요? 경제적 가치가 아니, 보세요. 없습니까? 오늘 슈퍼챗 몇 개 나왔어요. 아. 하나도 없죠. 하나 이정필 있었어. 씨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정필 씨만 보고 그 분만 보고 얘를 만든다 굿즈를 네. 공짜로 보내드려도 뭐 그렇게라도 해야죠. 대신 그분은 한 15만 원대도 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정필님은 사실 아니 왜? 아니 그분- 그냥 따뜻한 시장이 분이라서. 있는 곳에 저희가 뭐 가야죠. 만원 정도에 팔면 뭐 이 어딘가에 원가가 만 원이 있을- 넘는데 만 원에 팔아요.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야 이거 멋있다. 네네. 아니, 금리도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게 아니, 주는데.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네. 아 예. 그래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팔지 말자주의여가지고. 아, 한옥 씨가 왜 오늘? 그 네. 티셔츠는 테무에서 받고. 네. 근데 질은 좋아요. 네 좋아요. 여기도 목도 네. 이것도 짠짠 안 쫀쫀하고. 네, 늘어나고. 그래서 안 좋은 늘어납니다. 거 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굿즈로는 안 만드는 게 좋겠다. 네. 네, 네, 그렇게 네, 또 네. 김현우 조언 소장님의 접수합니다.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그럼 처리하도록. 내가 그 이거- 옷은 사셔야 됩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네네네. 벗고 간다 집에 갈 때. 입은 것까지는 사야지. 네, 사야죠. 샀어요? 아, 저희 다 당연히 샀어요. 샀죠. 입어보고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예요? 39,000원. 39,000원? 네. 20수짜리예요, 그 면이. 그럴 거면 잭필드 바지를 사죠. 잭필드 3종 세트. 39,900원. 39,900원. 900원 더 주면 3종 세트인데. 아, 아니, 도대체 검정, 아저씨들에게 잭필드란 뭐예요? 아, 카키색, 연한 카키색, 검정색, 그다음에 아, 약간 잭필드. 베이지색. 이게 앉았다 일어난 바지들이 무릎 튀어나오고 이러잖아요. 아, 잭필드는 그런 게 없어요. 세탁기 잭필드 광고 돌려도 따와요, 딱 그럼. 걸어놓으면 네. 찰랑찰랑합니다. 방호 기능. 이거 아 뭐 실제로 사셨어요? 커피 부어도 이건 뭐 바지가 도대체 주르륵 내리죠. 뭐 우산이 따로 없습니다. 비닐 바지인가 네. 뭔가 싶을 정도로 예, 오염도 되지 않고요.
정말 편합니다. 잭필드. 요즘은 잭필드 바지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파크랜드가 한참 또 잭필드랑 파크랜드요. 쌍벽을 이뤘었는데 네. 요즘은 빨리 끝낸다고 하잖아요. 그럴 거면 아이템을 하나 더 하지. 태무 얘기 또 못했네. 아, 태무 얘기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마무리하고 오늘은 좀 일찍 가야 됩니다. 네. 또 신혜영 기자가 오늘 뒤에 또 제가요? 빨리 끝내달라며. 아니 금요일 항상 퇴근이 늦어지니까 네. 1시 반에는 끝내자. 아니 퇴근은 지금 한다고. 이거 끝나면 아니 퇴근하세요? 그건 아닌데 그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 시간 길어지면 그 뒤에 후작업이 또 길어지니까 그 얘기였죠. 그래봐야 네. 10분인데 뭐 그렇게 예, 또 빨리 예. 끝내야. 아 맞다. 네. 내일 그거 나가요? 뭐요? 저희 찍은 거? 안 나가요. 그 어딜 내부 나가요? 시사를 하고. 네. 아, 그거 아직도 안 했어요 내부 시사? 네. 그쵸. 아, 그런 걸 지금 합의된 물어보네. 얘기만 네. 하십시오. 예,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아니 네. 이렇게 약간 네. 살짝 뿌려놔야 음. 내일 뭐 하는데 궁금해하실 것 아. 같아요. 내일 들어오시고 하죠. 근데 우리가 뭘 해도 네. 궁금해하진 않으십니다. 예, 이분들이 뭐 그렇게 호기심 있는 분들은 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귀찮음이 네. 많은 분들이고.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빨리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어요, 정말. 네. 우리 식구들. 특히 이제 이 옷 입은 이 5분. 네. 예,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생 네. 많았고요. 걱정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끝으로 그 김성태 아, 의원의 금요일에 왜 이래 혼내고 김성태. 그래요. 훈훈하게 아니, 마무리해야지. 너무 오늘은 좀 그냥 대충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석수입니다. 이거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고 저희 인사드리고 의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만히 자, 계세요. 한 주간 여러분 사과를 정말 고생 못하면 많으셨고요. 사퇴를 해야지. 네, 야, 가만히 계세요. 그 목소리로 그 탕후루 마라탕으로 해줄 수 있어요?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럼 혹시 탕으로도 탕 후루 후루루 가만히 계세요 선배. 아, 이거 국민이 괜찮다. 웃으십니까? 야, 이거 좋다 이거. 아, 일찍 시킬 거. 가만히 계세요. 아 대박이다. 잠깐만. 500원 정해 잠깐만 또 누가 재밌을래나? 탕으로 재밌네. 국정 감사기관입니다. 살짝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성인의 지금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돼요? 나 이분 누구요? 마라탕으로. 안철수 재밌을 것 같은데. 선배 그 마라탕 사주세요. 그 혹시 그 탕후루도 탕 후루 탕 괜찮다. 후루루루. 야, 오늘 이거나 좀 하지 그랬냐. 아유, 일찍 이거나 좀 하지. 야, 야, 재밌은 김에 저, 오물풍선 탕 후루루루. 아 터졌네 저거. 아 터졌어. 야, 안철수 한 번만 가자, 안철수. 예, 마지막. 진짜 이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철수. 예, 더 이상 하지 말고 딱 안철수 두고 왔습니다. 아, 그럼 이명박 가도 괜찮아. 이명박. 방금 들었잖아, 이명박.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 그럼 혹시 탕후루도 탕 후루루루 탕 후루루. 빨리 끝내라. 아이고 좋다. 끝내, 자, 빨리. 월요일 오전에 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참 고맙습니다.